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준호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프니? 2025년 11월 15일 육군 제7사단 정문 앞.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김영희 58세. 1년 전 이곳에서 면회를 거부당했던 그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헌병이 정중하게 경례를 합니다. 김영희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 전 이 헌병은 그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규정상 면회 불가라는 말만 반복하며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합니다. 저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영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도 명령을 따른 것뿐이니까요. 영희는 부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1년 전엔 이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단장이 직접 나와 그녀를 맞이합니다. 김영희 여사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여사님의 방문을 최우선으로 모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죄드립니다. 1년 전 제가 지휘관으로서 이 모든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사단장님,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아들을 만나러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어머니들이 저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면회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젊은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준호, 23세, 영희의 아들입니다. 1년 전 이 청년은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선임들에게 맞고 굶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는 이 모든 걸 숨기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면회를 막았고 전화를 감청했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고 국회의원을 찾아갔고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 선임 5명, 전원 군사재판에서 징역 2년에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은폐를 지시한 중대장은 보직해임, 대대장은 명예전역, 사단장은 문책성 전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장병 보호 및 인권 강화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도록, 모든 장병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영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냥 있겠니? 내가 고통받는데 어떻게 외면하겠니? 엄마는 그냥 엄마였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간의 고통, 1년간의 싸움, 1년간의 외로움. 모든 게 이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준호는 안전하게 전역했고 영희의 싸움은 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 1년 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한 어머니가 군대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부대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진실을 숨기려 했을까요?
그리고 영희는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처음엔 가슴이 답답해질 것이고 중간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며 마지막엔 눈시울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을 모두 느끼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립니다. 1년 전 2024년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모든 게 평범해 보이던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토요일 서울 노원구 한 빌라 3층 새벽 5시부터 주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김영희 58세 혼자 사는 이 여성은 오늘 아들 면회를 갑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고기도 넉넉히 넣고 밥도 많이 싸야지. 영희는 혼잣말을 하며 정성껏 도시락을 쌉니다. 3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나물 3가지,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초코파이 1박스. 영희의 하나뿐인 아들 이준호는 6개월 전 입대했습니다. 육군 제7사단 포병대 강원도 산골짜기 부대입니다. 처음 3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전화도 잘 받았고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통화가 이상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작고 떨렸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준호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나 끊어야 돼. 잠깐. 준호야.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토요일 오전 10시 면회 시간. 이 시간 30분 거리. 새벽같이 출발해야 합니다. 오전 7시 동서울 터미널. 춘천행 8726번 버스가 곧 출발합니다. 영희는 큰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도시락 가방, 옷까지, 간식. 무게만 10kg은 될 겁니다. 58세 여성이 들기엔 무겁지만 영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영희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준호야,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갑니다. 고층 빌딩, 아파트 단지. 점점 멀어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납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영희는 계속 시계를 봅니다. 오전 9시 30분 도착 예정. 면회 시간 10시. 넉넉합니다. 하지만 영희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립니다. 왜일까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오전 9시 30분 춘천 시외버스터미널. 영희는 택시를 탑니다. 부대까지 20분 거리입니다.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묻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제7사단 정문까지요. 아면에 가시는구나. 아드님이 거기 계세요? 영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6개월 전에 입대했어요. 그렇군요.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죠. 걱정되고 보고 싶고. 네, 요즘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직접 가보려고요. 택시기사가 공감하며 말합니다. 아이고, 그럼 더 걱정되셨겠네요. 제 아들도 작년에 전역했는데 그때 저도 그랬어요. 전화 안 받으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영희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택시는 산길을 오릅니다. 구불구불한 길, 양옆으로 울창한 나무들, 가을이 끝나가는 11월, 낙엽이 길에 수북합니다. 멀리 철조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초소, 육군 제7사단, 영희의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곧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요? 혹시 다친 건 아닐까요? 영희는 주먹을 꽉 쥡니다. 다 왔습니다. 저기가 정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오전 9시 50분. 부대 정문 앞. 영희는 큰 보따리를 들고 섭니다. 멀리 헌병이 보입니다. 초소에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영희는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아들을 만나러, 준호를 만나러. 10분 후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한개월 만입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왠지 얼굴이 굳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헌병이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면회증 제시하십시오. 영희는 가방에서 꺼내며 대답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준호 이병 어머니 김영희입니다. 헌병이 면회증을 확인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은 10초면 되는데 벌써 30초가 지났습니다. 헌병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잠깐 뒤를 돌아봅니다. 초소 안쪽으로 무언가 이상합니다. 헌병의 목소리 톤이 달라집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무슨? 헌병이 초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지만 영희는 집중합니다. 중대장님, 이준호 이병 어머니 오셨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헌병의 목소리는 긴장해 있습니다. 3분 후, 헌병이 나옵니다. 얼굴이 조금 굳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영희는 놀라서 묻습니다. 네, 왜요? 면회 시간이 10시부터인데 지금 10시잖아요. 규정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규정이요? 제가 사전에 신청도 했고 면회증도 있는데요. 헌병은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규정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도대체 무슨 규정이냐고요? 제 아들 준호는 어디 있어요? 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헌병은 눈빛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해요? 중대장이요? 대대장이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면 안 돼요? 민간인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요.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면회를 막는 겁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제 아들 준호가 다친 건가요? 아픈 건가요? 제발 말해주세요. 헌병은 눈을 감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영희가 주저앉습니다. 10kg 보따리가 땅에 떨어집니다. 도시락 가방이 옆으로 넘어집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김치찌개 냄새가 납니다. 새벽부터 3시간 동안 만든 음식, 아들에게 먹이고 싶었던 음식. 하지만 이제 아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영희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제발요 제발 제 아들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 5분만이라도 제발이요.
헌병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이제 그만 가십시오. 헌병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그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명령입니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희는 30분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 철조망 너머로 아들이 있는 건물이 보입니다. 500m, 걸어서 5분 거리. 하지만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영희는 혼잣말로 눈물 흘리며 말합니다. 준호야, 엄마가 여기 왔어. 왜 못 만나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오전 11시. 영희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보따리를 다시 듭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습니다. 부대 담장역, 작은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군인 가족들이 자주 오는 곳입니다. 영희는 그곳으로 갑니다. 60대 여성 슈퍼 주인이 친절하게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면회 오셨어요? 영희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그런데 못 만났어요. 네, 왜요? 저도 모르겠어요. 규정상 안 된다고만 하고. 슈퍼 주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묻습니다. 아드님이 누구신데요? 이준호 이병이요. 포병대 소속이에요. 슈퍼 주인이 잠깐 멈칫합니다. 이준호 이병. 슈퍼 주인의 얼굴이 굳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는 표정입니다. 영희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혹시 제 아들 아세요? 무슨 일 있는 거 아세요? 슈퍼 주인이 주저하며 대답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영희가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제발요, 제발 말해주세요. 제 아들한테 무슨 일 있는 거죠? 슈퍼 주인이 한숨 쉬며 말합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아닌데요. 2주 전쯤 소문이 있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포병대에서 어떤 이병이 다쳤다고, 선임들한테 맞았다고.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게 제 아들인가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그 후로 그 부대 면회가 다 막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대에서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아요. 영희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선임들한테 맞았다. 다쳤다. 면회가 막혔다.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구나. 그래서 목소리가 떨렸구나. 그래서 면회를 못하게 한 거구나. 준호가 내 아들이 고통받고 있었구나. 영희가 주저앉으며 말합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슈퍼 주인이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합니다.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제 느낌이 맞았어요. 준호가 아파하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엄마한테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달이나 몰랐어요. 영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슈퍼마켓 구석에 앉아서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아들을 반드시 만나겠다고. 영희는 더 이상 기다리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오후 1시, 영희는 슈퍼마켓 앞 공중전화에 섭니다. 그리고 전화를 겁니다. 육군 제7사단 민원실. 육군 제7사단 민원실입니다. 저 이준호 이병 어머니 김영희입니다. 오늘 면회를 왔는데 못 만났어요. 제 아들이 다쳤다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5분간 보류음이 흐릅니다. 그리고 답변이 옵니다. 확인 결과 이준호 이병은 정상 근무 중입니다.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선임들한테 맞았다고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부대는 정상 운영 중이며 모든 장병이 건강하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왜 면회를 못하게 해요? 왜 규정을 들먹이며 막는 거예요? 면회 제한은 부대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신청하십시오. 다음 주요? 그 사이에 제 아들이 더 다치면요? 더 맞으면요? 부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문의하실 게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영희는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입니다. 정상 근무라니. 아무 이상 없다니. 그럼 왜 면회를 막습니까?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영희는 다시 전화를 겁니다. 이번엔 국방부입니다. 제 아들이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소속 부대와 계급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육군 제7사단 포병대 이준호 이병입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3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3일이요? 그 사이에 제 아들이 규정상 조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 돼요. 지금 당장 확인해 주세요. 제발요. 죄송합니다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일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영희는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공중전화 부스에 기댑니다. 벽입니다. 거대한 벽입니다. 부대도 벽, 국방부도 벽. 모두가 시스템이라는 벽 뒤에 숨습니다. 규정, 절차, 조사 기간. 그 말들 뒤에서 내 아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영희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혼잣말로 결연하게 말합니다. 안 돼. 이렇게 당할 수 없어.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해. 더 높은 곳으로, 더 강한 목소리로. 국회의원, 그래, 국회의원을 찾아가자. 오후 3시. 영희는 다시 버스를 탑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갑니다. 이준호의 지역구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소속. 영희는 메모장에 적어둔 주소를 봅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오후 5시 국회의사당. 영희는 의원실 앞에 섭니다. 큰 보따리를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이미 식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보좌관이 문을 열며 묻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의원님 좀 뵙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급한 일이에요. 제 아들이 군대에서 죄송합니다만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민원은 홈페이지로 접수해 주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 아들이 지금 당장 위험해요. 그래도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50대 남성, 국회의원 박진수의 목소리입니다. 무슨 일이야? 의원님, 예약 없이 오신 분이 군대 문제라고 들어오시게 해. 영희는 의원실로 들어갑니다. 국회의원 박진수, 국방위원회 소속 삼선 의원. 영희는 30분간 모든 걸 설명합니다. 준호의 이상한 전화, 면회 거부, 소문, 민원실의 거짓말. 박진수 의원은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메모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강력하게 조사하라고요. 영희가 희망을 품고 대답합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국방부도 절차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조사 결과 나오려면 한 달도 걸릴 수 있어요. 영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한 달이요? 그 사이에 제 아들이? 걱정 마세요. 제가 압박을 넣을 테니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는 의원실을 나옵니다. 국회의사당 복도를 걷습니다. 조금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국회의원이 나서면 뭔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한 달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준호는 괜찮을까요? 영희는 복도 한쪽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또 울리다. 준호야, 엄마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느린데, 이렇게 무력한데. 엄마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밤 9시, 영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빌라 3층, 텅 빈 집, 거실 벽에 준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입대 전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영희는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준호야, 엄마가 포기 안 할게. 끝까지 싸울게. 내가 안전할 때까지, 내가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엄마는 엄마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거짓말입니다. 또 거짓말입니다. 영희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카드를 꺼냅니다. 언론. 네, 일간지 사회부 김 기자입니다. 저 제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군대 가혹행위요. 그리고 부대의 은폐. 기자의 목소리가 관심 있는 톤으로 바뀝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희는 다시 모든 걸 설명합니다. 준호의 이야기, 면회 거부, 민원실의 거짓말, 국방부의 조사 회피. 기자 김민주는 메모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증거가 있나요? 전화 통화 녹음이요. 그리고 면회 거부 확인증이요. 좋습니다. 일단 제가 취재해 보겠습니다. 확인되면 기사화할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나갑니다. 육군 제7사단 가혹행위 의혹, 부대의 조직적 은폐 정황, 어머니의 외침, 국방부는 외면, 일면 톱기사입니다. 영희의 사진도 실렸습니다. 눈물 흘리는 모습, 부대 정문 앞에 선 모습. 기사가 나간 지 3시간 만에 인터넷이 뒤집힙니다. 댓글이 폭주합니다. 군대 개혁해야 한다. 가해자 처벌하라. 이 어머니를 도와주자. 국방부는 뭐하나. 조회수 100만, 200만, 500만. 하루 만에 전국이 알게 됩니다. 이준호의 이야기를, 김영희의 싸움을. 그리고 다음 날 국방부 대변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장관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7사단의 특별조사팀 파견해. 지금 당장. 그날 오후 국방부 특별조사팀이 제7사단에 도착합니다. 헌병대, 군 검찰, 인권 담당관, 총 15명. 부대는 발칵 뒤집힙니다. 조사팀장이 엄격하게 말합니다. 이준호 이병 즉시 면담실로. 준호가 옵니다.
2개월 만에 외부와 접촉합니다. 조사관이 준호를 봅니다. 그리고 숨을 멈춥니다. 준호의 얼굴, 멍자국, 눈가의 상처, 말라빠진 몸. 6개월 전 입대 사진과 완전히 다릅니다. 조사관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게 대체? 준호가 고개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은데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준호는 침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선임들도 여기 없어요. 간부들도 감시 못합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됐어요. 선임 5명이 매일 밤 기합을 줬어요. 엎드려 뻗쳐 500개. 잠은 이 시간만 재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선임들이 뺏어 먹고 남은 것만 먹으라고. 그리고 때렸어요. 머리도 맞고 배도 차이고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준호가 오열하며 말을 잇습니다.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간부들이 전화 감청했어요. 부모한테 말하면 더 맞는다고, 면회 오면 못 만나게 한다고. 그래서 참았어요. 근데 엄마가 왔을 때 너무 보고 싶었어요. 면회 못한다고 들었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사관이 주먹 쥐며 말합니다. 가해자 이름 다 대세요. 간부 이름도요. 다 처벌하겠습니다. 조사는 3일간 계속됩니다. 준호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소대 이병 3명, 모두 같은 선임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대장도 대대장도 사단장도 모두 알면서 덮었습니다. 부대 명예를 위해, 승진 평가를 위해 인간을 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가해 선임 5명, 군사재판 회부 즉시 영창, 중대장 보직 해임, 대대장 명예 전역, 사단장 문책성 전출. 그리고 준호는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정신과 치료와 함께 의병 전역 절차가 시작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군 수도병원. 영희는 복도를 걷습니다. 떨리는 걸음. 5주 만에 아들을 만납니다. 드디어 305호 준호의 병실. 영희는 문 앞에 섭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준호야. 침대에 준호가 누워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말라빠진 몸.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립니다. 엄마를 봅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영희가 달려가서 안으며 말합니다. 준호야, 우리 아들. 엄마가 왔어, 엄마가. 2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주간의 그리움, 3개월간의 고통, 모든 게 눈물로 쏟아집니다. 10분 후, 영희는 준호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더 빨리 알았어야 하는데, 더 빨리 구해줬어야 하는데. 준호가 고개 젓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엄마가 구해준 거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엄마가 끝까지 싸워서 나 살았어. 정말로 살았어. 엄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영희가 눈물 닦으며 말합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제육볶음도 해주고. 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응, 먹고 싶어. 엄마 밥. 한 달 후, 준호는 의병 전역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영희가 기다리는 집으로. 거실 식탁에 음식이 가득합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11월 15일 준비했던 그 음식들. 이제야 함께 먹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준호가 먹으면서 말합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 영희가 눈물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그래, 많이 먹어. 2025년 3월. 영희는 바쁩니다. 군 가혹행위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 장병 인권보호법안 추진위원. 준호의 일을 계기로 더 많은 피해자들을 알게 됐습니다. 더 많은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웁니다. 법을 바꾸기 위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2025년 6월 장병 보호 및 인권 강화 특별법이 통과됩니다. 이 법의 별명은 준호법입니다. 모든 장병이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 모든 가족이 자유롭게 면회할 권리, 모든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 영희가 만든 법입니다. 한 어머니가 세상을 바꾼 겁니다. 2025년 11월 15일, 정확히 1년 후, 영희는 다시 제7사단에 섭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초대받았습니다. 모범 부대 지정식에. 제7사단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부대입니다.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 24시간 상담실, 외부 감독관 상주.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모든 장병 앞에서 연설합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전 이곳에서 제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니까요.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어머니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구보다 아파하십니다. 부디 기억하세요.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힘들 때 말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이제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복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500명 장병 전원이 박수를 칩니다. 영희는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준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호는 이제 건강합니다. 대학에 복학했고 심리치료도 잘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웃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준호가 엄마 안으며 말합니다. 엄마, 자랑스러워. 영희가 눈물 흘리며 대답합니다. 나도, 너도 자랑스러워. 잘 이겨내줘서. 이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입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한 아들을 구했고, 시스템을 바꿨고,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고통은 있었지만 포기는 없었습니다. 좌절은 있었지만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셋째,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영희와 이준호, 이 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